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이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느냐, 아니면 행보하고 있느냐 하는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시장 종합이라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이 있는데 어떤 그 선물의 포지션, 마켓 무버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시장 종합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식을 사고 팔매 있어서 항상 대관 세찰해야 됩니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주식을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위험하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시장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서 상승 추세에 있다면 뭐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웬만하면 수익을 다 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넣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지만 현재와 같은 경우죠.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했다가 조정 국면에 들어오거나 하락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이때는 아예 주식을 좀 관망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하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확 줄여서 종목을 이렇게 많이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주 이 우량한 종목만 한다든지 주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만 한다든지 해서 투자금을 많이 줄여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간 세찰해야 된다.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나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재미를 많이 본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이 종목 좋다, 이 종목이 크게 오를 것 같아, 이 소리만 들으면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매수하고 그러는데 이런 조정 국면이나 하락 추세에서는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참고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안 사는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 보면 이 화면에 시장 종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씩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등락 이것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4월 6일이죠. 4월 6일 월요일 오늘 상승한 종목이 353 그리고 하락이 516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았죠. 보합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그게 51개 종목이었죠. 그다음에 코스닥 등락은 코스닥 종목은 586개가 상승했고 115개가 하락했으니까 1115개가 하락했으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오늘 그렇게 보면은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사람보다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장세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차익 순매수는 현물하고 선물의 그 차이가 났을 경우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서 바스켓으로 사고팔고 하는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선물, 퓨처 선물과 현물이 있으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났을 때 선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현물 가격이 낮아져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선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팔아서 가격을 낮추고 현물은 좀 사서 가격을 높이면서 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맞춰가도록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량 바스켓으로 매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게 차익 거래, 차익 순매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꽤 많은 차익 순매수가 있었죠. 다음 밑에 이제 비차익 순매수는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물과 현물의 그 차이에 의해서 매수 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어떤 금융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증권사나 어떤 외국인 기관 은행이나 증권 어,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바스켓으로 그러니까 한 바구니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리거나 사서 긁어 모으거나 하는 겁니다. 바스켓 매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몇 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바스켓 바구니에다가 이 종목 저 종목 사고 싶은 종목들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그 대량으로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증권사가 아니면은 외국인 기관이 어떤 세력이나 큰 손들이 에,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떤 것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바구니채로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매도를 대량으로 바구니채 던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어떤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비차익 프로그램이 갑자기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대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전업으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 프로그램 매매 차이라고 해서 이 빨간색은 오늘 차익 거래 그러니까 차익 프로그램 매매고 이 파란색은 비차익 그 프로그램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그램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현물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너무 낮아서 현물을 사기 때문에 순매수가 들어와서 이와 같이 상승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모습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피 종합은 이제 지수죠. 우리가 이제 6,300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최대. 현재는 5,450인데 오늘 약 1.36% 상승했다. 이 지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1980년도에 10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26년도니까 약 한 45년 동안 한 54배 정도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 이 코스피 지수는 매년 약 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이나 뭐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계속 해왔다고 하면 해년마다 9%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코스피 100은 코스피 종목 중에서 코스피 종목이 이제 350, 869, 한 900개 종목 중에서 100개 종목 시가 기준에서 시총 기준에서 상위 100개 종목만 모아서 지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전체보다 높겠죠.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시총이 상위 1위부터 200위까지의 종목들을 모아서 지수로 지수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렇게 큰 숫자로 하면 이제 투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화 시켜서 811.84인데 이거는 선물로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물 매매를 위해서 줄여서 지수화 시켜가지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약 1.69% 상승을 하였습니다. K탑 30은 이제 30개 종목, 요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초우량 기업들 30개 종목을 봤을 때 이것도 오늘 1.73% 상승했다. 이거 이제 미국의 이제 다우존스가 30개 종목이죠. 거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 종합은 이제 코스닥 전체 종목을 총해서 오늘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코스닥 150은 또 이제 코스닥 그 종목들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큰 것부터 해서 150개인데 이것도 이제 선물이 있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 금융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지수화 시켜서 같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1.35% 하락을 했고 KRX 100은 KRX라는 것은 한국 거래소입니다. 한국 거래소. 이제 미국에는 뉴욕 거래소, 시카고 거래소 뭐 여러 가지 그 있죠. 홍콩 뭐 항생 그 거래소 있고 뭐 다 있지만 우리 한국 거래소에 100개의 종목,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쳐서 대표할 만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전기, 전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대표 종목 100개를 선정해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1% 상승했고요. 다음 변동성 지수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얼마나 널뛰기 하고 있느냐, 위로 크게 뛰고 밑으로 크게 급등했다, 급락했다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물결이 잔잔하게 일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현재는 59.64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건 뭐 10, 20도 되고 30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20, 30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주가가 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냐면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옵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옵션은 하나의 그 배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과의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싼 것을 사도 그게 만약에 지수가 급등했을 때는 큰 돈을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 외과 옵션들을 자꾸 사람들이 사게 되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 외과 옵션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들이 이게 지수가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올라가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603 차트라고 그럽니다. 603 차트인데 보통 이 정도가 이제 20 정도인데 이와 같이 행보를 20 정도에서 이와 같이 옵션 만기나 선물 만기일 때 갑자기 올랐다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데 현재는 이와 같이 쭉 상승해 가지고 전에 3월 5일 날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83.58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아주 공포 지수하고도 비슷하죠. K-빅스 지수라고도 합니다.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K-빅스 지수라고도 하는데
공포 지수는 이제 뭐 심리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옵션의 가격을 지수화 시켜가지고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높을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다, 급락 가능성이 있을 때 심한데, 현재는 그래도 많이 하락을 해서 59.64까지 좀 약간 좀 그래도 변동성 지수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극도의 공포 상태,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변동성 지수의 이 변화를 계속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클 때는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좀 안정적인 투자, 배당주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치주 뭐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코덱스 200 이거는 이제 금융 상품입니다. 금융 상품 ETF 좀 상승했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한 만큼 코덱스 200도 거의 1대1로 이렇게 상승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덱스 200 지수의 2배 정도로 이와 같이 지수화시켜서 사고 팔고 하는 ETF 상품이 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요거는 코덱스 200의 지수 변화의 2배를 추정하는 ETF 상품이 되겠고, 코덱스 인버스는 반대죠. 반대 방향으로 해서 1.46인데 마이너스 1.42% 정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가도록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코덱스 곱버스가 있죠. 곱버스는 이제 코덱스 곱버스라고 하고 선물 2배 추정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들을 상품으로 해서 변동성 지수도 이것도 선물로 해가지고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에 이렇게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지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애플 퓨처 선물 2026년 6월물이라는 뜻이죠. 06 6월. 그래서 6월 달 두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이게 3개월 단위로 해서 만기가 돌아옵니다. 3, 6, 9, 12 만기가 돌아오는데 6월물 이게 이제 최근 올물이라고 그럽니다. 최근물인데 현재 812.2다. 그래서 812.2하고 이 코덱스 200하고 이 차이가 이 선물이 미래를 반영한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1 내지 2포인트 정도가 이게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물 가격이 이제 나중에 청산이 되게 되는데, 이게 1 내지 2포인트 정도가 높은 게 정상이다. 이게 이제 콘덴고라고 합니다. 베이시스, 요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콘덴고라고 해서 정상적인데, 만약에 선물이 이게 더 높아야 되는데 이 현물이 더 낮았을 경우에는 백어데이션이라고 해서 급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현물과 선물의 이 차이를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바스켓 매매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도 1%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 이제 이건 콜옵션입니다. 2026년 4월이죠. 이것은 옵션은 만기가 한 달 단위로 돌아오기 때문에 4월 두 번째 주차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콜옵션 797.5는 이게 등가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풋옵션도 797.5고 이 두 개가 등가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는 29.5, 17.25, 1포인트가 25만원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콜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오늘 상승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콜과 풋을 같은 차트에 넣고 쭉 보면은 콜은 상승하고 풋은 하락하면서 교차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교차가 되는 시점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그때 지지와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선물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은 여기 이제 앞에서 코스닥 150을 지수로 해서 추정하는 것이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락이 됐습니다. 이것도 6월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동성,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변동성 지수를 추정하는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 단위로 해서 되겠습니다. 야간 또 선물은 별도로 해서 이와 같이 가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애국계 기관들이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국 시간과 미국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또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하고는 9시간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 선물을 여러 가지 별도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CME 그저 시카고 거래소에서 이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간에 한국 거래소로 이와 같이 이관이 되고 또 다시 야간이 되면 시카고 거래소로 다시 이관이 되고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이와 같이 결산이 계속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측에 보면은 회, 증시, 장중과 전일이 있는데 이건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S&P 500은 약간 상승 중에 있고요. 미니죠. 미니라는 것은 S&P 500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니가 붙으면은 5분의 1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코스피 이제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이 있고 코스피 미니 선물이 있는데 미니는 가격의 5분의 1을 5분의 1도 줄여서 매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케이는 일본 우리와 같은 코스피 200과 같은 지수이고 상해 종합과 항생 홍콩 항생 지수 심천 종합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것이죠. 이제 상해는 전반적인 이제 중국의 아주 기준이 되는 게 되겠고 여기 심천 요거는 이제 선전에 있는 것으로서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나스닥과 비슷한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되겠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우리하고 상당히 커플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건 좀 추적 관리를 같이 해야 되겠고요. 다우존스는 미국의 우량 종목 30개,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경제 지표를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경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꽤 유서가 깊은 어떤 지수가 되겠습니다. S&P 500,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돼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약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독일은 우리는 이제 코스피라고 하는데 독일은 닥스라고 합니다. 닥스 지수라고 해서 30개 종목하고 프랑스는 카크 지수, 카크 40개 종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수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약간 하락을 하였죠. 이제 해외의 차트를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면 이게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고 지난주부터 해서 약간 상승으로 이게 바닥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약간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이와 같이 원형천장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다가 이게 바닥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승으로 약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우리 코스피 200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일본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일은 쭉 행보하다가 여하치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 그다음에 홍콩도 항생지수
상승지수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태를 보면 글로벌 경제가 지금 금년 2월까지는 아주 좋았다가 상당히 3월 달부터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수출과 관련돼서 환율이 좀 낮아야 수출이 잘 돼서, 수출과 관련된 지수가 또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율도 잘 봐야 되는데, 현재 환율은 1507원 7.6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엔달러,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증권시장에서 금리가 좀 낮아져야 금리 인하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항상 봐야 되는데, 국고채, 우리나라 국채 3년물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금리의 기준을 국고채 3년을 잡아서 합니다. 3.43이죠. 현재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는 2.5인데, 이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영하면, 이 3년물 국고채가 CD, 현재 시장금리죠. 이거는 양도성 예금, 그 은행에서 지금 91일짜리 양도성 예금에 대한 시장의, 은행에서 지금 보통 그 단기적으로 금리가, 단기 금리가 2.8입니다. 현재 그 시장의 단기 금리보다 미래의 어떤 그런 가치가 포함,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국고채 3년 금리가 이렇게 높게 되면 현재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역전된다라고 하면,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해 있거나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가 됐을 때는 이 두 개가 역전이 돼서 오히려 더 현재 금리가 더 높을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우리나라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WTI는 웨스트 텍사스,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중진류라는 뜻인데, 서부 텍사스 유가가 이제 110일 따라 많이 올랐죠. 80, 90 뭐 이렇게 하다가 110일 따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유가는 이제 브렌트유도 있고 두바이유도 있고 한데, 서부 텍사스유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벤치마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합니다. 금은 온스 단위로 해서 현재 금값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시장 전반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어떤 매매 동향을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는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약 9천억 정도를 팔았고, 외국인들도 같이 팔았고, 기관이 같이, 금융투자가 이제 받아준 거죠. 금융투자는 LP 역할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사거나 팔고 할 때, 누군가 받아줄 사람이 없을 때 시장을 원활하게 이와같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금융투자는 증권사들입니다. 금융투자가 이 LP 역할을,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현물을 금융투자가 받아줬습니다. 여기 이제 기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투자 신탁이죠. 여기는 자산운용사들은 좀 매수를 했고, 연기금은 오늘 좀 매도했습니다. 연기금도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죠. 우리 이제 국민들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또는 군인, 어떤 교사들 어떤 연금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배팅을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그런 배팅을 하는 연기금의 어떤 그런 투자 어떤 그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 은행도 좀 팔았네요. 그리고 보험사들 좀 샀고요. 이제 기타 금융은 은행도 보험도 연기금도 아닌 어떤 뭐 캐피탈사나 카드사나 뭐 이런 것들 기타 금융이라고 합니다. 기타 금융은 좀 샀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사모펀드라는 것은 50인 미만의 어떤 그 이 자금 돈을 사람들의 그저 세력들의 큰 손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를 사모펀드라고 부릅니다. 사모펀드도 오늘 좀 많이 팔았네요. 사모펀드는. 그리고 기타 법인, 법인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법인이죠. 2명 이상의 어떤 그 회사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희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자기 주식을 사기도 하고 다른 또 지분을 다른 회사의 주식 지분을 또 확보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이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인 꽤 많이 오늘 매수를 했네요. 같이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산 현상이 나타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같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선물과 콜옵션, 풋옵션 그리고 주식 선물 이와 같이 이 부분이 시장의 방향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 누적을 봐야 되겠죠. 누적. 그래서 현재 이 선물은 누적이 개인은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은 매수. 이와 같이 파란색은 하방 배팅이 돼 있다는 거고, 이건 상방 배팅이 돼 있다는 거고, 기관도 상방 배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 금융 투자는 누적이 꽤 많이 돼 있네요. 투신과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3월 만기 이후에 얼마 크게 그 이전에 그 누적된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값입니다. 반영이 안 된 값이고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외인들의 하방 배팅이 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이 그 3월물 만기일이었었는데 3월 12일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3월 12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하지 않고 6월물로 그대로 넘겼습니다. 롤오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3월물을 그대로 넘겨서 포지션을 하방 배팅해 놨던 매도 물량을 그대로 매도 물량으로 36,388계약을 그대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게 미결제 약정이라고 그러는데 청산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을 그대로 6월물로 하방 배팅을 넘긴 겁니다. 그럼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현재 이제 800포인트 정도 되니까 코스피 200이 800포인트 정도 되죠. 그래서 801포인트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곱하면 약 72조, 73조, 72조 규모를 현재 하방 배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규모의 하방 배팅에 거의 반대 규모로 기간이 지금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들이 상방 배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인들이 이와 같이 큰 규모,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좀 큰 규모입니다. 72조면 만 7만 7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조 7조 7조 2천 7조 원 규모의 규모는 무시를 못합니다. 보통 그 한 6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추세가 시장이 상승이나 하락으로 같이 변곡점이 생깁니다. 6조가 차면 어떤 한 방향으로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 6조 정도, 6조 원 정도를 배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이제 돈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사지 못하면 6조 원 정도가 되면 과거에 상방으로 배팅해 놨다가 다 차익 실현하고 이제 하방으로 다시 돌리고 하는 변곡점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 방향으로 한 6조 원 정도, 지금은 7조 원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거에는 한 6조 원 정도 되면 하방으로 쭉 주가를 끌어내려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나면 차익 실현하고 청산하고 다시 상방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상방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7조 원 규모인데 이 지금 하방 배팅 돼 있는 것을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청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까지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오늘은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는 거는 외인들은 이 방향성 자금입니다. 마켓 무버라고 해서 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금융 투자나 이 기관은 LP 역할로 좀 수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방향성 자금들입니다. 근데 외인들은 어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각종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외인들이기 때문에 그 외인들의 자금들은 방향성 자금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방향으로 큰 돈이 배팅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우리 증시는 외인들이 하방 배팅을 좀 많이 해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6,300포인트 이상으로 막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이 하방 배팅이 좀 풀려야 어느 정도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될 텐데 글로벌 환경을 미국과 이란의 전쟁까지 예상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은 AI 뭐 거품론이나 뭐 사모펀드의 환매수 제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인들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증시를 하방으로 보고 배팅이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금투 기간들이 이제 상방으로 돼 있는데 왜 상방이 돼 있는데 하방이 그런 위험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이 금융투자나 기간 다시 말하면 그 비슷한 겁니다. 금융투자가 기간이고 그래서 기관들은 어떤 전략적으로 이런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분석해가지고 방향성 있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 공급 외인이나 개인들이 사고자 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시장이 돌아가질 않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정도의 그런 자금들이다. 그리고 해지성 물량들이 많다. 선물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선물에 대한 해지로 해서 현물을 사고 또 선물이 상승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풋옵션을 사서 해지하는 그런 자금들이지 어떤 방향성 자금이 아니다. 그리고 차익 거래하는 무위험 차익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익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방향성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외인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추세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들이 총 누적이 이와 같이 상방으로 보이지만 3월 달부터 롤 오버된 그러니까 3월 달로부터 넘어온 게 7조 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 2천억 정도의 누적 매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하방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은 이제 상방 배팅인데 이건 해지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와 같이 돼 있는 거는 양매수가 되겠습니다. 양매수는 변동성이 클 때 이와 같이 양매수를 하고 양매도는 변동성이 작을 때 하는데 그와 같은 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되면 좀 재밌는 그런 것도 이 옵션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하면은 재밌는 공부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객 애탁금이 예전에 한 66조 뭐 이렇게 어간이었는데 66조가 아니라 100조가 넘어갔죠. 이거는 뭐냐면
주식을 사고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입니다. 개인들이 개미들이 주식을 사려고 통장에다가 증권사의 통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돈이 아직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좀 여력이 있다. 근데 조금 줄어들고 있죠.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금은 이거는 이제 미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먼저 사고 이틀 후에 돈을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죠. 외상으로 산 규모가 되겠고, 신용은 이거는 이제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증권사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 들고 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추가적으로 100만 원어치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증권사에서 100%씩 신용을 대출을 증권 담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어치 삼성증권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신용을 써가지고 200만 원어치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맞춰야 될 담보율이 140%이기 때문에 140만 원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화 받게 됩니다. 빨리 돈 집어넣으시오 하고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 비율이 이제 140%이기 때문에 그 140만 원 넘게 계좌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집어넣으라고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큰 약점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이 신용을 썼을 때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100%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 신용까지 썼을 경우에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마진콜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다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을 넣지 못하고 이게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면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하한가로 시장가는 이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팔려버리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수가 그 종목이 25%에서 30% 마이너스가 되면 신용으로 산 주식은 반대 매매 마진콜을 당하게 된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미수와 신용은 이거는 주식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좀 좋습니다. 예전에 신용이 이와 같이 많으면 공격받을 대상이 된 겁니다. 공격받는다는 것은 하방으로 쭉 지수를 끌어내렸을 때 각종 종목들은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한 22%에서 25% 정도만 떨어져도 아주 급락을 가져오면서 ETF 뭐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종목별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ETF에서도 빠지게 되면 거기에 또 계리율에 맞춰가지고 또다시 현물을 또 팔아야 되면서 도미노식으로 급락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신용입니다. 그게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신용이 이렇게 많을 때는 조심해라. 주식 투자에 조심해라. 여기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외수금이라는 것은 이 선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은행이 선물에 투자한 돈이 되겠고 선물에 들어와 있는 돈은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거는 레버리지가 한 10배 되기 때문에 2조 7천억이면 270억 정도, 한 10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한 계약,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계약 선물을 사게 되면 주식 10주를 산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상당히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도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선물 시장에
이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웩더 도구 그러죠.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선물은 현물로부터 파생된 파생 상품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이런 세부적인 포지션을 미결제 약정과 또 이런 이제 옵션별로 해가지고 어디에 콜옵션을 많이 걸어놨냐, 그래서 많이 걸려 있고 어디에 콜 매도가 많이 걸려 있느냐 하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또 지수가 떨어졌을 때 어디에 푼 매도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가면은 저항이 걸려서 그 밑으로 내려가긴 어렵겠다 하는 지수의 움직이는 폭도 이와 같은 옵션 포지션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러한 내용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